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사이버대학 청소년복지상담학과 구승신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청소년의 또래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청소년들 보면은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거, 그러니까 나쁜 말로 얘기하면 떼거리라고 하죠. 청소년들은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저도 아이들 보면은 청소년들에게 부모님이 어떤 말 할 때 가장 기분 나쁘냐 그런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중에서도 친구 욕할 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친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또 친구의 말이라면 정말 한밤중에라도 뛰어나가고 또 한밤중에 또 부모의 말이라면 반면에 또 부모의 말이라면 또 듣지도 않고 또 선생님의 말이라면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아이들이 친구의 말이라 그러면 굉장히 따뜻하게 또 무엇이든지 정말 위험을 불사하고 다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혀를 좀 끌끌끌 차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가 또는 우리 학생이 사귀는 저 친구들이 정말 괜찮은 애들인가, 괜찮은 친구들인가 라는 그런 걱정을 또 하게 되죠. 근데 또 보면은요, 부모님들이나 성인들이 보는 쟤는 좀 안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과 또 청소년들이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부모님, 성인들이 쟤는 좀 안 사귀었으면, 쟤랑 좀 친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지만 또 반면에 청소년은 쟤가 제일 좋아, 쟤가 나한테 제일 친한 애야, 쟤는 정말 소중해, 나를 정말 생각해줘,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보는 시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또래 친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좀 아주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결론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친구 관계는 우리가 공부나 어떤 다른 거를 부모님들이 강조하는 것 이상으로 친구 관계도 적극 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청소년에게 있어서 친구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잘못되면 어떨까? 나쁜 길로 빠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또래의 어떤 부정적인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럼 이 시간에 또래의 긍정적인 역할은 무엇이고 또 부정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긍정적인 역할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친구 관계를 적극 권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부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시키는 것이 좋겠죠. 예, 부정적인 역할 때문에 청소년의 친구 관계를 무조건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그만큼 좋은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또래의 긍정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친구 관계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어떤 상호작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행동을 통제할 수가 있고요. 자기의 나이에 맞는 기능과 취미를 발달시킬 수 있어요. 성인들이 아무리 넌 이런 행동은 안 되고 저런 행동 저렇게 해도 돼 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청소년 친구가 또래가 한마디 하는 것이 훨씬 더 청소년에게 잘 먹힌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또 청소년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어떤 말을, 내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친구를 사귀고 하는 걸 보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모방이기도 하고 또 모델링 역할을 훌륭히 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는 우리가 어린 시절, 물론 친구도 아동들이 아동들도 친구들이 놀잖아요. 근데 아동의 친구와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아동들은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즐기지만 뭔가 이렇게 상호 교류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친구는 어린 시절보다도 청소년기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기의 어떤 친구는 동성관계일 수도 있고 이성관계일 수도 있는데요. 그 나름대로 그것이 다 미래의 어떤 성인 관계의 어떤 인간관계 기초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청소년기에 어떠한 관계를 맺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성인기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래 집단은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이죠. 난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청소년 그런 마음,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청소년들이 미래의 어떤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데 이런 자아정체감이나 자아존중감이 바로 친구들을 통해서 확립되고 이렇게 완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되는 어떤 시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어떤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해요. 간섭하지 말라 그러고 구속하지 말라 그래요. 노골적으로 말도 하고 또 부모와 점점 거리를 두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기가 되면 부모님들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거리를 두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청소년기 그런 특징을 무시하고 계속 억압하고 간섭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점차 청소년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모와의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에 친구들은 그것을 어떤 완충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친구들이 어떤 설의 도피처 역할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뭐 정말 친구들에게 집을 뛰쳐나와서 친구의 집에서 기거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어떤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안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랑 얘기하고 친구와 뭐 부모, 우리 엄마는 뭐 이래, 우리 아빠는 뭐 이래 이렇게 요구를 할지언정 그걸 통해서 어떤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또 서로 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정말 답답해. 정말 내 말을 하나도 이해 못 해줘.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도 우리 엄마도 그래, 우리 아빠도 그래. 그러면 서로 얘기하면서 어른들은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서로의 어떤 가치 있는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자아존중감이라든가 자아정체감 확립이라든가 또 이해라든가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친구들이 그런 어떤 훌륭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또 아동기에 우리가 내가 아동에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걸로 뭐 부모의 안 좋은 관계라든가 또 친구의 뭐 따돌림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어떤 상처를 받았다, 심리적인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청소년기의 친구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치유할 수 있고 또 새롭게 청소년기에 새롭게 좋게 맺은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청소년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성인기의 어떤 기초로서 내가 마지막 그 성인기의 어떤 말하자면 좋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준비기의 마지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기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 아동기에 나빴던 경험들을 치유할 수 있으면서 그다음에 또 성인기를 완전하게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또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청소년기의 친구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정상적인 어떤 사회성 발달이라든가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 우리가 또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좋은 교우 관계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중년기의 정신 건강과도 굉장히 밀접한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년기 돼가지고 굉장히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거나 과거에 굉장히 힘든 과정에 얽매여서 뭐 직장도 못 가지고 인간관계도 못 맺고 결혼도 못 하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치유하다 보면은 내가 청소년기에 어떤 친구에게 굉장히 심각한 뭐 이렇게 안 좋은 경험을 했다거나 좀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기에 좋은 교우 관계가 중년기의 정신 건강과도 굉장히 정적인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은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다른 어떤 때보다도 강하고 또는 가끔 혼란스러운 어떤 감정과 의문점, 희망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친구와의 경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경우예요. 또 청소년기는 우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죠. 항상 청소년들은 친구랑 시간만 나면 친구들과 같이 쓰려고 해요. 굉장히 강한 사교의 시기지만 동시에 어떤 군중 속의 고독이랄까? 그런 걸 또 많이 느껴요. 그래서 친구들과 단순히 이제 함께 아동기 때는 그냥 친구들과 셋넷 이렇게 어울려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왠지 기쁘고 뿌듯하고 이렇긴 하지만 뭔가 교류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은 단순히 이렇게 그냥 모여 있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외로움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아까 적극적인 지지라든가 이해라든가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오갈 때
그런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친밀성이 형성이 되고 또 그것이 어떤 인성의 어떤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교성과 진정한 의미의 친밀성이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런 청소년기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아정체감이 정립이 돼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자아정체감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나서 늙어 죽기 전까지 정립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난 어떤 사람이지? 나는 누구이지? 나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르지?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청소년기에 굉장히 하나의 특징이 되는데 이 자아 정체감에 정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친구 집단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청소년기는 굉장히 뭐 생리적, 심리적으로 굉장히 급변하는 또 시기잖아요.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몸은 크고 신체는 굉장히 어른처럼 발달해 가는데 어떤 아직은 정신적으로는 미숙한 그런 상태에 있죠. 그래서 굉장히 나 자체가 불안하고 좀 많이 혼란을 겪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청소년기는 성인처럼 어떤 중앙에 어떤 자리 잡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성인기로 들어갈 듯 말 듯 이렇게 주변을 맴도는 주변인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보나 신체적 뭐 정신적으로 보나 뭔가 불안정한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항상 청소년들은 감정이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또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또 갑자기 또 명랑해진다거나 갑자기 우울하거나 그런 감정 급변을 겪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또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그런 고민을 나누고 또 서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 우리 같이 뭐 이렇게 얘기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이 이게 이런 정체감에 있어서 어떤 또 완성도를 높인다든가 아니면 어떤 감정을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우리가 청소년의 어떤 친구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제 부정적인 역할,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이제 성인들이 우려하는 부정적인 역할도 분명히 있다 그랬는데요. 일단 친구들은 굉장히 좀 일단은 서로 뭉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왠지 내가 혼자 떨어져 있는 거 싫어해요. 떨어져 있는 거 싫어하고 좋건 싫건 간에 남들에게 내가 혼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뭉치려고 하고 또 도당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건 뭐냐면 내가 배척당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절당하는 거. 내가 혹시 거부당하지 않을까? 거절당하지 않을까? 배척당하지 않을까? 이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내가 뭐 무조건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아주 심한 나쁜 것들이라도 내가 그것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배척당하고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극도로 청소년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분노심을 키워서 왜 왕따 당하는 청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살인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노심이라든가 또 그거 어떤 극단적인 그런 행동 아니면 어떤 이제 아마 자기 자살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외에 뭐 정신 건강을 해치는 어떤 행위 아니면 범죄 행위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래는 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내가 그 행동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친구가 강요하면 그것을 거절했을 때 내가 배척당하는 게 더 싫기 때문에 그 행동을 같이 동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술과 약물을 한다든가 또 문제 행동들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극단적으로 후회하게 될 행동들 예를 들면 우리 한번 저 건물 한번 파괴해보자. 불을 질러보자. 또는 쟤를 한번 집단 폭행 또는 성폭행 해보자. 어떤 이런 비행이죠. 아주 극단적인 어떤 비행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들의 범죄를 보면은 집단으로 일어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청소년들의 이러한 같이 같이 뭉쳐서 뭔가 해보려는 이제 그런 성향과 또 내가 이걸 안 했을 때 거부당하거나 배척당한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연구들을 보면은 비행 친구와의 접촉이 청소년 비행의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청소년 또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한번 제가 결론을 지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또래가 어떤 이제 부모님들이 우려하는 게 제가 다 키워놨더니 이제 부모 말은 듣지도 않고 친구만 믿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또 청소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친구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 이렇게 여가 활동이라든가 놀이라든가 아니면 옷이라든가 뭐 어떤 몸 꾸미는 거, 치장하는 거 이 정도고요. 교육이라든가 진로라든가 같은 어떤 좀 자기의 중대한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여전히 부모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청소년들이 제가 그렇게 우려할 부모들이 걱정할 만큼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어떤 관계보다 또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이렇게 좀 비관습적이고 또 사회에서 허용하지 않는 또 비윤리적인 행동을 많이 습득하는 것은 또 사실이지만 그 반면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역할보다는 긍정적인 역할이 더 많다. 즉 뭐 또래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법을 배운다든가 또 나름대로 사실은 배격당하는 역할, 내가 친구에게 배격을 당했다 하는 것도 사실은 청소 인생에 있어서는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사람들이 무조건 나를 좋아하진 않는구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인들이 청소년들이 그런 걸 고민을 할 때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들이 너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야. 누구나 그래.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또래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또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또 그런 걸 보다 큰 그런 좀 안목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또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긍정적인 역할이 훨씬 많고 부정적인 역할은 조금 있는데 우리가 그 부정적인 역할 조금만 거에 매여서 그 친구 관계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부정적인 역할은 우리가 정말 청소년의 인생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좀 성인들이 지도하고 이끌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